왼팔된 김정은입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이 시진핑, 푸틴, 김정은 전례 없던 밀착이다. 신냉전이 가속화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기 사진을 같이 보시면 어제 막루에 같이 섰던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세 사람이 함께 한 자리에 선 바로 이 모습입니다. 네, 지금 보면 왼팔이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딱 시 주석의 왼쪽에 서 있죠. 어제 이 모습 영상으로 같이 보고 오실까요? 정주지 서유입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김先生 반갑습니다. 我也非常高兴啊！好久没有见面了。오랜만에 뵙습니다. 这一次时隔6年再回到。是的，很高兴。 네, 지금 막루에 선 세 사람 그리고 막루까지 가는 그 길에서도 지금 이 시진핑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나란히 가장 제일 앞줄에서 뒤에 한 20여 명의 정상들을 쫙 뒤로 하고 앞장서서 걸어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강준영 교수님, 저희는 지금 북한을 왕따, 세계적인 왕따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모습은 약간 좀 뭐지 싶은 완전한 좀 반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중국이 이 정도까지 세계적인 왕따로 알고 있었던 북한을 이 정도까지 우대해주는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됩니까?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네. 이번 전승절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반미, 반서방 연대의 큰 그림을 자신이 유도하는 걸 그리고 있는데 그 점에서 북한은 미국과 뭐 핵 문제든 여러 가지를 가지고 대척점에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김정은이라는 인물이 중국의 굉장히 중요한 반미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게다가 김정은의 입장에서도 그동안 이제 북러 밀착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좀 소원해졌는데 네. 어쨌든 그 러우 전쟁 이후에는 러시아의 지원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종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러우 전쟁의 끝에 네. 북한의 리스크 관리 역시 중국과의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복원을 시도하는 양측의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은 김정은이 이 상징하는 것 자체가 반미의 어떤 선봉장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반미 연대를 구축하려는 시진핑 주석의 가장 딱 좀 맞아떨어진 점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의 행보도 김정은 위원장이 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같이 가장 전면에 이렇게 왼쪽에 세운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런 상황을 보면 북한의 입지가 세계적인 상황에서의 북한의 입지가 상당히 좀 높아졌다라고 위상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게 어디서도 드러나느냐? 지금 이 모습과 사실 이 건국 10주년 1959년에 이 북중러가 다 같이 모인 장소가 있었죠. 바로 여기입니다. 이때가 아마도 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주년 기념 열병식이었을 거예요. 한 66년 전 상황에서는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의 할아버지죠. 김일성 위원장, 김일성 주석은 여기에 있었는데 위치를 보면 바로 옆은 저원라이예요. 이 총리입니다. 국무원 총리. 그리고 소련, 베트남 지나서 여기에 마오쩌둥이 있었다. 무려 마오쩌둥을 기준으로 봤을 때 1번, 2번, 3번, 4번에 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여기 같이 볼까요? 네. 지금 시 주석 바로 왼편에 섰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일단 이 의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만 봐도 상당히 지금 좀 위치가 올라갔다. 의전설이 상당히 올라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이런 상황을 보고 신문은 또 뭐라고 쓰느냐. 매일경제 3면 같이 볼까요?
시진핑 왼편 나란히 선 김정은 중국 북핵 사실상 용인한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교수님, 이거 중국이 북핵을 사실상 용인한 걸로 볼 수 있는 겁니까? 글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네. 아직 그런 거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됩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네. 중국은 계속해서 북한 핵은 용인할 수 없다는 게 일관된 네. 입장이에요. 근데 지금 전 세계에 핵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나라가 8개 있는데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뭐 어폐가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갖고 있는 거고요. 그쵸. 그다음에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여기는 이제 비공식적인 그 소위 핵 보유국인데 공통적으로 NPT와 IAEA의 사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걸 다 NPT도 탈퇴하고 네. 스스로 불법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인정해 주기는 굉장히 어렵죠. 다만 김정은이라는 북한의 국무위원장은 이런 다자 외교 모델을 통해서 네. 불법 핵 개발국인 북한이 이렇게 외교 무대에 나와서 움직이니까 아마도 암묵적 지지, 북핵에 대한 네. 뭐 중국의 문제가 아니고 북핵에 대한 암묵적 지지를 얻어내는 부수적 효과도 노리는 거다.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중국이 일관되게 견제했었던 게 북핵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요 의전만 갖고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하지만 중요한 건 어쨌거나 중국이 인정을 하냐 마냐를 떠나서 세계적으로 봤을 때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는 걸 좀 어느 정도 인정을 암묵적으로 좀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지금 보면 이 시진핑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세 사람이 함께하는 요 자리 뭔가 화기애애하게 또 무슨 얘기를 막 합니다. 하면서 쭉 걸어갔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나 궁금했는데 요 내용이 포착이 됐어요.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预测呢，本世纪呢，可能 네, 약간 뭐 이렇게 뭐 아이스 브레이킹 같은 그런 느낌의 이 대화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이 이런 거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명공학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기는 계속 장기를 이식하고 심지어 불멸도 가능한 시대예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시 주석이 일각에선 이번 세기 안에 150세까지 살 수 있다고 예측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들의 이런 얘기가 김정은 위원장한테 들렸나 안 들렸나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어쨌거나 표정상으로 봤을 땐 상당히 뭔가 대화에 참여하는 듯한 느낌인 건데, 근데 사실 이런 대화가 교수님 예사롭지 않은 게 저희가 아까 반미연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막 여기서 불멸 얘기가 나오고요. 150살까지도 살 수 있다고 얘기가 나고요. 안 그래도 지금 사실 장기 집권하고 있긴 한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뭐 장기 집권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세 사람이 네.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반미 연대의 핵심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적으로도 이런 그 건강 얘기라든가 이런 얘기를 할 만큼 훨씬 더 가깝다라는 친교적으로 거를 봐야 된다. 그런 거를 다양한 부분에 친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 같습니다. 사실은 뭐 시진핑도 건강 이상설 그런 게 있고 또 물리적 나이가 푸틴 대통령도 52년생이니까 70이 넘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게 꼭 무슨 뭐 군사 안보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가까움을 이런 넓은 교류 범위로 한다라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좀 깊게 생각할 건 아니고 일단 친교적인 목적에서 꼭 이들이 막 정치, 외교, 경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장기도 이식하고 불멸도 된대요. 뭐 이런 취지의 이런 얘기들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대화만 보면은 그냥 재밌다 이런 얘기도 하네 싶을 수 있는데 오늘 만평 같이 볼까요? 오늘 나온 만평. 네, 팬더 한 마리, 불곰 한 마리 그리고 그 사이에 껴있는 핵이죠. 네, 지금 팬더 중국과 불곰 러시아가 손을 잡고 있습니다. 누구와? 핵폭탄인 북한과 손을 잡고 있다라는 거죠. 제목하여
위험한 만남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북중러가 다 같이 손을 잡은 이 상황 위험한 만남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이들의 만남을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 있죠. 어디에? 미국에 있습니다. 네, 미국의 바로 트럼프 대통령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 다음 경향신문 기사 같이 볼까요? 네, 심기가 지금 불편하다라는 얘기가 지금 전해져 오고 있어요. 왜? 미국을 상대로 음모를 꾸미는 동안 푸틴, 김정은의 따뜻한 안부를 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제 SNS에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중국이 승리를 추구하면서 많은 미국인이 죽었다. 반미 음모를 꾸미고 있는 푸틴과 김정은한테 따뜻한 안부를 전해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중국 때문에 많은 미국인이 죽었는데 지금 반미 음모 꾸미고 있지라는 이런 얘기, 음모라는 이런 모의, 작당 이런 단어를 지금 썼습니다. 그러면서 푸틴과 김정은한테 따뜻한 안부를 전해달라. 슬쩍 보면 교수님, 되게 따뜻한 안부를 전해달라 그러니까 좋은 얘기한 거 아니야 싶을 수 있습니다만 이 기저에 흐르는 게 굉장히 좀 살벌한 느낌이 있긴 있거든요. 그렇죠. 따뜻한 안부를 전해달라는 건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제 그런 뜻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2차 대전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승리를 한 전쟁인데 1949년에 수립된 중화인민공화국이 네. 1945년에 끝난 2차 대전의 승전국임을 얘기하면서 전승절 행사하는 게 왜곡된 역사다. 그걸 똑바로 봐라. 그리고 사실은 중국은 당초부터 이 2차 대전하고는 관계가 별로 없죠. 왜 그러냐 하면 중일 전쟁을 8년간 합니다. 근데 일본이 2차 대전을 일으킨 국가고 8년간의 전쟁을 하는데 네. 당시 중심은 중화민국을 이끌던 국민당이었거든요. 근데 국민당과 공산당이 협력해서 항의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패망으로 이제 일본이 졌고 중화민국이 사실은 승리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내전이 일어났잖아요. 국민당과 공산당에. 그래서 공산당이 중화민국을 세웠으니까 우리의 역사다. 이렇게 지금 간 거거든요. 그거 네. 똑바로 봐라. 우리는 그 전쟁을 중국 때문에 한 건데 니네가 그걸 가져가면 안 된다. 이런 말도 들어있는 겁니다. 네. 지금 약간 살짝 역사 시간 비슷하게 세계사 시간 느낌도 없잖아 있어서 요지는 트럼프가 굉장히 지금 뼈 있는 말을 한 거다라는 거예요. 시진핑이 연설에서 왜 미국 언급을 안 해? 전승절인데 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그만큼 지금 살짝 좀 심기가 불편한 상태인 거고 이걸 숨길 생각도 딱히 없다. 라는 겁니다. 근데 미국이 기분 나빠하든 말든 어쨌거나 북중러 66년 만에 지금 만났죠. 그리고 북중러 중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 자리를 만들긴 했지만 북러의 관계도 상당히 좀 공고해지는 것 같다. 이번을 계기로. 네.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서로 상석을 권하면서 푸틴 차를 같이 탄 김정은 형제적 의무로 도울 거다. 추가 파병까지 좀 시사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Что мы никогда не забудем и тех жертв, которые понесли ваши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и семьи ваших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당신과 러시아 인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또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 형제적인 그 의무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로 간주하고 모든 걸 다해서 도울 용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셨나요? 초반에 지금 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다시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런 내용이 지금 보여요. 그러면서 결국 못 이기는 척 푸틴 대통령이 타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돌아가서 옆에 타고 가는 모습. 그리고 얘기가 우리 형제적인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요. 끝나고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배웅해주는 모습까지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교수님,
형님 먼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랑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약간 이런 상황은 북한 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예전이랑 이 위상이 상당히 좀 달라졌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뭐 어마어마하게 달라진 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그거는 다른 의미보다도 지금 중국의 행사에서 제3국 둘이서 지금 회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굉장히 드문 양자회담을. 경우거든요. 네, 양자회담을 다른 나라가 초청한 행사에서 둘이서 저렇게 성대하게 저것도 보여주는 거죠. 당연히 정상국가라는 뜻이죠, 네, 사실. 네, 중국의 용인도 있었을 거고요. 네. 그러면서 사실은 푸틴 입장에서는 그 북한의 파병이 없으면 러우 전쟁을 저렇게 지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희생했으니까 우리를 더 좀 잘 봐달라. 그러니까 이걸 북러 관계를 더 돈독히 하면서 사실 작년에 그 포괄적 동맹으로 혈맹 관계를 다시 네. 지금 다시 혈맹이 돼버린 거죠. 네. 동맹을 복원하고 거기에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중국까지 더해지면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생긴다. 이런 차원에서 내가 끝까지 가겠다. 형제적인 뭐 우애를 발휘하면서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은데 문제는 안보를 러시아에 의존한다. 중국이 안 좋아합니다. 그거는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다각도로 좀 생각을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 어쨌거나 지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랑 양자회담을 지금 가졌습니다. 근데 다자 외교 무대에 나서서 양자회담까지도 지금 진행을 했다라는 건데 근데 그럼 뭐 러시아만 만났겠지 뭐 북한군 파병하고 그랬으니까 러시아랑 만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다른 나라랑도 교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국제 왕따 김정은 정상들과 교류 글로벌 플레이어로 변신했다라는 겁니다. 어제 로이터 보도가 있었어요. 뭐라고 나왔느냐? 김정은 이 북한 국무위원장이 벨라루스 대통령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한테 이 초청을 받았다라는 거, 이 방북을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전승절 열병식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벨라루스 대통령한테 북한 한번 오시지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던 김정은이 아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사실 글로벌 플레이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다음 기사까지 좀 같이 보죠. 네. 의자부터 컵까지 김정은의 생체 정보를 지우는 북한이다. 지금 이 북한이 아닌 중국 땅에 간 거죠. 중국 땅에 가서 다른 이 중국이 주최하는 행사에 지금 참석을 한 건데 참석한 다음에 앉았던 자리 이런 걸 다 이렇게 닦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 영상 저희가 확보했는데요. 직접 보시죠. 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앉았던 의자, 뭐 테이블 이런 데를 다 깨끗하게 천으로 닦고 있죠. 사실 뭐 용변기도 다 싣고 와서 그대로 또 싣고 간다라고도 알려져 있긴 한데, 근데 교수님 제가 궁금한 건 글로벌 플레이어로 이번에 또 데뷔를 딱 했어요. 근데 글로벌 플레이어와 생체 정보를 지우는 이런 모습이 이게 병존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죠. 네. 글로벌 플레이어는 되고 싶은데 네. 자신의 정보가 지나치게 유출이 되고 이렇게 해서 그게 반작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네.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걸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체액이라든가 타액이라든가 이런 용변 본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출이 되면 지금 뭐 완벽한 분석을 통해서 건강이 나오잖아요. 다 알죠, 그러니까, 이제. 네, 이제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피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아까 벨라루스 대통령 초청한 것 같은 경우는 유럽 국가들 중에
벨라루스는 거의 소련의 러시아 위성국이죠. 그리고 러시아 전술핵무기도 작년 8월에 배치가 돼 있는. 네. 그러니까 천병입니다. 대유럽에. 그래서 그런 친근감을 더 표시하는 거죠. 러시아에 푸틴 대통령한테 우리가 벨라루스하고도 같이 이렇게 가겠다. 네.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니까 아직 전반적인 글로벌 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은 하고 있지 못하지만 양복 입고 나타나서 악수하면서 이제 저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훨씬 더 과거보다는 공세적인 외교. 아하. 우리는 핵도 있고 이 정도 전략 지위가 있다. 네. 북중러가 뭐 나란히 서서 지금 이런 거 하지 않냐. 뭐 이런 것들을 좀 과시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완전한 글로벌 플레이어로 명확하게 우뚝 섰다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벨라루스 자체가 러시아 약간 위성 국가라는 느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하면 살짝 좀 예전보다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외교 무대에 섰다고 볼 수 있지만 따로 또 뭐 글로벌 플레이어라고까지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생체 정보를 만약에 입수가 된다 그러면 요즘 세상에는 이 건강 상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런 김정은 위원장, 우리나라에선 이재명 대통령 대신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갔죠. 우원식 의장도 김 위원장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우원식 7년 만에 봅니다. 김정은 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만난 모습 자체는 사실 좀 공개가 안 됐습니다. 다만 우 의장의 말에 따르면 그리고 같이 동행했었던 뭐 박정희 의원이라든가 이런 이 주변인들의 얘기에 따르면 직접 만났다라고 하는데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거 제일 앞줄이 김정은 위원장이고 사실 이 정상이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그 뒷줄쯤에 이 만난 걸로 보여요. 요거는 지금 진짜 만난 게 아니고요. AI 작업을 거친 거라는 말씀을 좀 저희가 드립니다. 만났다면 이랬겠다. 악수를 했다 그러면 이랬을 거다라는 건데 지금 우 의장이 7년 만에 봅니다라고 했어요. 7년 전 2018년이죠. 2018년에 언제 만났대? 둘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언제 만났는지 같이 볼까요? 바로 2018년 4월에 당시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했을 때 그때 만찬장에서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당시에는 민주당 원내대표 자격으로서 두 사람 만났었다. 당시 악수도 하고 술도 나눠 마시고 여기 머리만 보입니다만 여기 리설주 여사도 지금 보이죠. 리설주 여사 임종석 당시 실장도 이 옆에 같이 이렇게 있는 모습이 지금 쭉 보이시는데 2018년에 이렇게 만났었던 걸 얘기하면서 7년 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 뭐 별 얘기는 딱히 많이 뭐 별 얘기를 크게 나누진 않았고 나눈 얘기는 뭐 오늘 중에 아마도 뭐 얘기를 좀 할 것 기자간담회가 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 근데 악수하면서도 몇 마디 할 수 있거든요. 진짜 아무 얘기도 안 했을까? 7년 만입니다. 저희 10월에 경주에서 볼 수 있나요?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글쎄 우원식 의장 입장에서는 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답은 못 들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는 띄웠어도 뭐 동선을 일단 같이 안 만들었고 잠시 그냥 악수하는 정도니까 접촉이라고 하기도 뭐하지만 이제 우 의장 입장에서는 우리의 의사를 전달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북한은 기본적으로 한국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지금은 신냉전 다극화 시대다 이렇게 스스로 규정을 하고 네. 자신이 더 많은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네. 러시아, 중국 뒷배,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뭐 북미 대화 이런 것들을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특히 그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북미 대화가 추동이 됐고 접촉을 했는데 한국이 별로 안 도와줬다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 안 도와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우원식 의장도 그런 개념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제가 개인적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 그 흐름상 네. 한국과 지금 뭐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의미 있는 얘기를 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북한이 기본적으로 남측을 우리나라를 이 대화 상대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기조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말
악수만 하고 넘어가는 그 정도 아니었겠느냐라는 건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교수님 사실 이런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경호도 상당히 이 굉장히 뭐 엄중하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렇게 그럴 것이고 중국 입장에서도 경호를 다 개별로 다 들어가고 있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가서 또 악수를 했다라는 건 김정은 위원장과 중국 측의 어떤 이 뭐라고 배려라고 해야 될까요? 이 암묵적인 이런 게 있었으니까 또 가서 악수까지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런 거는 있었을 겁니다. 어차피 대기실에 같이 있을 때는 네. 뭐 자연스러운 그 수인사 정도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조금 더 길게 얘기가 되려고 하면 뭐 만찬이라든가 다른 행사에서 좀 이제 깊숙이 갈 수 있는데 중국도 불편한 게 있겠죠. 지금 중북로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한중이 교류해서 약간 뭐 스포트라이트가 흩어지는 부분도 생길 수 있고 네. 이렇게 되니까 아마 동선 자체를 그렇게 안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정상이고 의장이 한국의 의전서열 2위지만 정상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 수인사 정도 하는 거야 주최 측으로서 막을 수는 없는 거고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경호상에서도 그렇게 아마 흐름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프로토콜상 이 정상과 국회의장이 같이 좀 움직이는 경우는 이게 부딪히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되고 만난 장소가 만찬장인지 대기실인지 여부도 얘기가 어느 정도 깊이로 오가는지가 좀 가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건데 사실 김정은 위원장한테 좀 모두의 관심이 딱 쏠려 있죠. 그런데 사실 김정은 위원장 말고 아마 두 번째로는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 상당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다음 기사 볼까요? 김정은 딸 주애, 김주애 양입니다. 언제 나오는 거야? 열차에서 분명히 바로 뒤에 있었는데 라는 거죠. 막루엔 오르지 않았습니다. 김덕훈 북중 경제협력 등 역할 주목. 그러니까 뭐 경제 관련해서 뭐 김덕훈도 왔기 때문에 뭐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인 건데 우리의 관심은 김주애. 네. 김주애 양은 열차에서 분명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 아빠 뒤에 서갖고 이렇게 다소곳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반면에 지금 곳곳에서 포착이 되는 게 김여정, 현송월 여기는 눈에 딱딱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보면 김여정 부부장, 네, 그 국빈관으로 이제 이동하면서 같이 차에 타기도 했고요. 그리고 현송월 지금 선전선후부 부부장 차문이 닫힐 때까지 또 옆에서 다 이렇게 내리면서 살피는 이런 모습들. 그럼 곳곳에서 본인의 어떤 롤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럼 더더욱 교수님, 김주애 양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라는 거죠. 공식적인 활동에 데리고 다니는 데 대해서는 약간 부담을 느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뭐 후계자설 이런 것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중국은 기본적으로 세습 정부에 대한 정권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전에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진 이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 사회주의의 정신을 훼손하는 거다 이런 유의 표현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12살짜리 딸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네. 그걸 이제 공개적으로 내놓기는 매우 어려웠을 텐데 어쨌든 갈 때는 딸을 데리고 간다고 김주애를 데리고 간다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왜 공식적인 외교 활동 대비보다는 미래 북한의 아이돌, 청소년의 아이콘으로서 좀 견문을 넓혀주고 네. 그러겠다. 그러니까 그런 공식 행사보다는 다른 뭐 문화 활동이라든가 사실 실질적인 퍼스트 트레이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쓸 테니까 외교나 이런 쪽에는 좀 조심하는 것 같고요. 지금 김덕훈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네. 이번에 사실 이거는 형식적인 이벤트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는 중국의 지원, 경제 교류 확대입니다. 경제적 지원. 특히 지금 내년에 이제 올해 그 노동당 9차 당대회, 그다음에 5개년 계획에 대한 성과도 내야 되고 네. 지금 갈마 해안관광지구도 만들었는데 관광객이 없어요. 중국에서 보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북중 철도를 다시 재개통해야 되고 그래야 관광객이 온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어쩌면 더 급하다. 그리고 관광이나 이런 것들은 UN 제재에서도 조금 자유롭거든요. 관광하러 가는 거니까. 그게 경제 자생력이나 이런 거를 끄는 거니까 그런 쪽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아마
사회 문화, 경제 이런 쪽의 주에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좀 하는 것이 모양상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짧게 요렇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럼 김주혜양이 북중 회담이 아마 오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회담에 김주혜양이 물론 회담에 같이 참석은 안 하겠지만 나와서 등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인사를 만약에 시킨다면 네. 김정은의 의중이 드러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시진핑한테 내가 여기를 이렇게 후계자입니다. 뭐 키우고 있다. 후계자까지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네. 내가 지금 하여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아직은 이제 다른 매체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준비 작업을 하는 건데 12살이잖아요. 아직 미성년자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럼 오늘 북중 회담에 등장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김정은 위원장도 후진타오한테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도 인사를 했었었죠. 그 모습이 오늘 재현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부가 좀 주목이 되네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봅니다.